선생님은 안녕하십니까?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. 제가 채널을 개설한 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질문은요, 나이가 많은데 제가 취업이 될까요? 라는 질문인데요. 보통 이 질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보통은 30대 초반에서 3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물론 그보다도 더 많은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. 확실히 나이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려를 하시더라고요. 한국은 나이가 많으면 취업이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. 물론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셔도 취업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.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임신과 육아휴직 관련해서 인터뷰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을 텐데요. 그분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일하시다가 캐나다에 오셔서 다시 간호학 4년을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셨어요.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신 분이세요. 물론 여기서는 이제 나이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대학을 졸업을 했다. 그리고 영어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이 붙지만 그래도 아마 그분이 취업하셨을 당시의 나이가 아마 3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내용은 제가 그분이랑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영상으로 제작을 할 때 언급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취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,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다른 분들의 예를 들자면, 지금 현재 제 아내가 1년짜리 브릿지 코스를 듣고 있거든요. 그 1년짜리 코스를 함께 수업을 받는 친구들의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최근에 아내가 그 학교 실습을 이제 마치면서 파틀락을 하게 되었는데,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. 왜냐면 제가 물어보라고 했어요. 좀 부탁을 좀 했거든요. 나이가 좀 어떻게 되는지. 그랬더니 30대 후반, 중반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, 자녀가 한 명 혹은 두 명까지도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혹시라도 나이 때문에 취업이 걱정되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많이 하고 있고, 그리고 그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어쨌든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나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두 번째 질문은 경력이 별로 없는데 취업이 될까요? 라는 질문이에요. 자, 이 부분은 경력이 있으면은 플러스인 건 맞습니다. 중요한 건 캐나다 병원에서 서류를 볼 때 한국 경력이 아닌 캐나다 경력을 우선으로 본다는 거예요. 제가 매니저와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요.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영상을 요약을 하자면 한국에서 아무리 길게 일을 했어도 캐나다에서 공부하거나 일한 경력을 더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치만 이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의 간호 면허 프로세스 중에는 실기 시험이 들어있어요.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기 시험을 잘 보더라도 몇 개의 과목을 이수하라고 안내를 받아요. 물론 한 번에 통과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두 과목 정도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때 밴쿠버에 있을 때 저는 실기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그때 들은 그 두 개의 과목 공부 경력 같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해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실습 과정이 큰 도움이 됐긴 했지만 그와 더불어 협회에서 들으라고 했던 그 두 개의 과목이 나름 플러스적인 요인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. 캐나다가 면허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름의 검증을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해당 과정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신다면 100% 장담은 할 수 없으나 취업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경력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국 취업에 미련이 없어서 캐나다로 오시려는 분들께서는 대형 병원이나 빅5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. 여기서 경력을 볼 때 얼마나 큰 병원에서 일했느냐 보다도 내가 뭘 했는지, 풀타임이었는지, 파트타임이었는지, 어떤 디파트먼트에서 일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 병원이 뭐 몇천 방 병상의 어떤 정말 큰 병원이었는지는 여기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개인 시간 여유를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경력도 함께 쌓으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세 번째 질문은요. 경제 상황이에요. 캐나다 경제 안 좋아요. 확실히 안 좋고요. 비싸요. 저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해요. 왜냐면 제 아내가 보통 장을 보러 가고 저도 이제 뭐 장 보러 같이는 가지만 가격 같은 걸 눈여겨보지 않거든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아내가 장을 보는데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고깃값이 거의 1.5배 올랐다, 거의 2배 올랐다, 혹은 뭐 식자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 이외에도 보면은 외식비도 좀 사실 체감될 정도는 아니지만 외식비도 올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로서리나 외식을 따져보면 어딜 가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면, 밴쿠버는 그로서리가 마니토바보다 싸지만 외식비가 비싸고, 마니토바는 그 반대다. 이런 경우죠.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예상을 좀 하셨을 거예요. 집값이나 렌트비, 뭐 보험 뭐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데요. 마니토바 헬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아요. 이제 공공의료잖아요. 근데 밴쿠버에 제가 살 때만 해도 건강보험적인 면에서 보험료를 좀 따로 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최근에 또 들어보니까 밴쿠버도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좀 약간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차이점은 렌트비죠. 마니토바 같은 경우에도 렌트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밴쿠버나 토론토는 일단은 렌트비가 넘사벽이죠. 원베드가 2,000불 정도 하나요? 이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댓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어디로 가면 확인할 수 있는지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집값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살기 좋다고 하는 밴쿠버나 토론토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주도 폭넓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마니토바에서 살고 있잖아요, 지금. 밴쿠버에서 살 때만큼 그러니까 즐길 게 많다?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집에서는 분명히 살 수 없었다는 건 확실하고 차 2대를 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. 어느 정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,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해봐요. 여기 계시다가 밴쿠버에 가신 분도, 간호사분도 투잡을 뛰어야지만이 이게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으셨고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병원에 다니면서 오버타임 필요할 때마다 하고, 그리고 내 개인 시간 갖고,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밴쿠버나 토론토에 이주를 해야 할 이유를 딱히 찾지를 못하겠어요. 물론 생활 자체는 날씨 너무 좋고, 할 거 너무 많고, 그리고 먹을 때 너무 많고, 다 좋은데, 살아가는데 사실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. 여기서 그냥 있어도.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, 밴쿠버 같은 어떤 살기 좋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대도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경제가 좋지 않아도 간호사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런 작은 도시들도 나쁘지 않다.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쓸데없이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.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전부 중요는 해요. 중요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첫째도 영어, 둘째도 영어, 셋째도 영어입니다. 정말 영어가 제일 중요해요. 오늘 이렇게 제가 자주 들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식사 꼭 챙겨 드시고 전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